안녕하세요. 서우가 읽어주는 잠자리 동화책. 오늘은 황금거위 글 그림 형제. 황금거위에는 어떤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아들을 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꾀만 부리고 게으른 두 형과 달리 막내는 부지런하고 착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지긋해진 나무꾼은 큰 아들에게 말했지요. 나무를 하기에는 난 너무 늙었구나.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큰 아들은 입을 삐죽이며 도끼를 들었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큰 아들에게 먹음직스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포도주를 챙겨주었지요. 큰 아들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난쟁이 할아버지가 불쑥 말을 건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저 혼자 먹기에도 모자란다고요. 심술궂은 큰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난쟁이 할아버지는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큰 아들은 도끼를 찢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도끼가 미끄러지면서 팔이 다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팔이야. 큰 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음날 나무꾼이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형이 아프니 오늘은 내가 좀 다녀오너라. 둘째 아들도 입을 삐죽이며 도끼를 챙겼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도 맛있는 팬케이크와 포도주스를 싸주었지요. 둘째 아들이 숲속에 들어서자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높이 쳐든 도끼를 나무를 찍는 순간 손이 빗나가면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아야! 둘째 아들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어리고 몸도 약한 막내 아들을 나섰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나무를 구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형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네! 나무꾼이 걱정스럽게 말렸지만 막내 아들은 꿋꿋하게 도끼를 챙겼어요. 며칠 후 나무를 못한 탓에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단다. 나무꾼의 아내는 막내 아들에게 딱딱한 팬케이크와 팬케이크와 시큼한 맥주를 싸주었어. 막내 아들은 한참을 걸어 숲속으로 들어섰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난쟁이 할아버지였어요. 딱딱한 팬케이크와 시큼한 맥주라도 괜찮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함께 먹자꾸나. 난쟁이 할아버지는 기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내 아들이 싸온 음식을 펼치는 순간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한 팬케이크로 모락모락 김이 났고
시큼한 맥주는 꿀보다 달콤한 포도주스로 변했지요. 난쟁이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음식이 이렇게 변한 거란다. 어서 먹자꾸나. 막내 아들과 난쟁이 할아버지는 음식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덕분에 잘 먹었구나. 그럼 이제 저 나무를 베어보려. 거기서 내 선물이 있을 게다. 저 큰 나무 말이죠. 막내 아들이 물었지만 난쟁이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곧 할아버지가 알려준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우지끈! 쿵!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찬란한 빛에 눈이 부셨어요. 세상에 황금거위잖아.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를 꼭 끌어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황금거위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걷다 보니 가는 동안 그만 날이 저물었지요. 막내 아들은 근처 여관으로 갔어요. 저 하룻밤은 머무가도 될까요? 여관집의 세 자매는 막내 아들을 품에서 빛나는 거위를 보았어요. 황금거위잖아. 저 깃털로 내 모자를 장식하면 멋지겠지? 욕심이 난 세 자매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황금거위도 고온이 잠들었지요. 그때 삐그덕 방문이 열리고 세 자매의 첫째가 들어왔어요. 첫째는 조심조심 거위의 날개를 잡았어요.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첫째의 손이 거위에 철썩 붙어버렸어요. 그때 둘째도 황금 깃털을 뽑으러 왔어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언니를 떼어내려던 둘째도 손이 철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요. 첫째와 둘째는 황금거위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셋째가 나타났어요. 셋째야 오지마. 이리 오면 안 돼. 언니들이 말을 셋째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언니들은 기타를 뽑으려고 결국 셋째까지 언니의 등에 찰떡 달라붙고 말았지요. 세 자매는 꼼짝없이 황금거위와 함께 하룻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눈을 뜬 막내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막내 아들도 황금거위에서 세 자매를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막내 아들은 할 수 없이 황금거위를 안고 밖으로 나갔지요. 거위 뒤로는 세 자매가 줄줄이 엮여 있었어요. 야, 내 발 밟지 마! 내 다리가 긴 걸 어떡해! 세 자매는 막내 아들을 따라 질끈 끌려다녔어요. 막내 아들과 세 자매는 가까운 데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보기 흉합니다. 어서 놓으십시오. 목사님은 호통을 치며 셋을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사님도 손에 달라붙고는 꿀떡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지지? 누가 좀 도와 떼어주세요. 그때 교회 종지가 나타나 그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어디 그리 급하게 가세요? 종지기가 목사님의 옷을 붙잡자 이번에도 자석처럼 철썩 달라붙었어요. 그때 농부가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아니 모사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아 이거 누가 좀 떼어주세요. 두롱부는 영참의 종치기를 끌어당겼지만 떼어내기는커녕 같이 붙어버렸어요.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를 보며 늘 걱정했어요. 이제 한꺼번도 웃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 공주와 얼굴에 무슨 꽃이 피었나가. 왕은 고민 끝에 온 나라의 방을 부렸어요. 공주를 웃기는 사람은 내 사위를 삼겠노라. 길을 가던 막내 아들도 보았어요. 이보다 웃긴 일이 어디겠어. 한번 가보자.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 뒤에 줄줄이 매달린 사람을 성 앞으로 달렸어요. 내 발에 밟지 말라니까. 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조용히 좀 해요. 안 그래도 손이 정신 사나운데. 그 모습을 본 공주는 배를 움켜쥐고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하하오 히히. 공주가 오는 모습을 본 왕은 몫이 깊어서 드디어 공주가 웃었구나. 무섭다. 공주의 웃음소리에 황금 거위를 붙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어요. 막내 아들은 성으로 들어가 왕에게 말했어요.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왕은 허름한 옷차림에 비실거리는 막내 아들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녀석에게 우리 공주를 줄 수야 없지. 왕은 막내 아들을 쫓아내 방법을 궁리했어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때 승낙을 하겠다. 왕은 일부러 무리한 일을 시켰지요. 막내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맞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그때 문득 난쟁이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 난쟁이 할아버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막내 아들은 얼른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난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슬픈 표정을 한 남자가 나무를 베었던 자리에 서 있었지요. 아저씨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지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포도주를 2통이나 더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마와요. 좀 도와주세요. 막내 아들은 남자의 손을 끌며 말했어요. 그럼 저와 같이 포도주를 실컷 마시게 해줄게요. 성에 도착한 막내 아들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남자는 창고 문을 열기 무섭게 포도주 통을 달려가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커다란 술통은 금세 텅 비었어요. 이제 공주님 안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막내 아들을 못 믿어웠어요. 우선 산더미 같은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가보았어요. 나무를 베었던 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찌푸린 얼굴로 허리를 졸라매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허리를 꽉 쥐고 있으세요? 화덕 가득한 구운 빵을 먹는데도 오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 어쩌죠? 막내 아들은 남자를 데리고 성으로 끌고 왔어요. 그곳에는 나라 안에 밀가루를 모두 가져와 구운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자, 마음껏 드세요. 전부 당신 거예요. 남자는 땅굴을 집어먹듯 산더미 같은 빵을 순식간에 모조리 해치웠어요.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또다시 억지를 뿌렸어요.
땅에서도 물에서도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너라. 그럼 결혼을 허락하겠다.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갔지만 영 자신이 없었어요. 착한 막내 아들아, 잘 지냈었니? 난쟁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동안 고마웠던 나를 덕분에 포도주와 빵을 실컷 먹었으니 아주 특별한 배를 하나 선물하마. 막내 아들이 태운 배는 푸른 들판을 싱싱 달렸어요. 성에 도착했어요. 이럴 수가, 정말 굉장한 배로구나. 왕은 막내 아들을 다시 보았어요. 좋다, 공주와 결혼을 허락하노라. 막내 아들은 아름다운 공주와 성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재미있었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뒤에 이어질 이야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은 뒤에 이야기를 한번 지어볼 건데요.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짓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짓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황금거위라는 책에 남자아이가 이제 공주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 공주는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거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거위는 점점 크면서 사람 얼굴로 변했답니다. 그럼 안녕. 친구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안녕.